네, 안녕하십니까. 4월 28일 화요일 오늘 장 마감했는데요. 오늘도 한번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가 0.59% 상승 마감해서 1934.09로 마감했고요. 포인트로. 그다음에 코스닥은 0.3포인트 약간 하락해서 644.93%로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. 장 초반에 기관 투자자가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. 이제 코스피를 초반에 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 이제 9시 초반에 다시 매도를 좀 줄이죠.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12시 전에 이제 최저점을 거의 이루게 되죠. 다시 내려왔다가 이 점심시간 이후, 항상 이 기간은 이 점심시간 이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마 그 기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마음의 변동이 어떻게, 이제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점심 식사하고 와서 여러 이제 시장 데이터를 보시는 거겠죠. 글로벌 시장 데이터도 보시고,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이제 포지션을 유도할 텐데, 오후 들어서는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코스피 이제 순 매도를 많이 줄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코스피 오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12시 이후에 시간 보시면 12시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.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이렇게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한 12시 정도까지 이제 최대로 매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매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금액으로 한번 매매 종합을 금액으로 한번 볼 텐데요.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이제 83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. 그다음에 기관도 한 23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단 외국인이 이제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양 매도를 했죠.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1,268억 매도했고요.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오늘 굉장히 많이 또 매수를 했네요. 1,993억을 이제 매수했고,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1,242억을 매도, 그다음 기관계 같은 경우 588억을 매도했습니다. 또 이제 평상시와 비슷하게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는 이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, 또 반대로 이제 선물에서는 1,227억을 또 매수해서 또 국내 시장을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단기적인 또 시각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건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제 매도 이제 순매수 매도 이제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하고 좀 더 이제 기간을 좀 이제 세분해 놓은 건데요. 그래서 연기금에서 조금 이제 코스피를 좀 매수했다 뭐 이런 자료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뭐 개인이 매수하고 이제 외국인은 많이 매도한 그런 현물 시장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생활 밀착형이고 이제 뉴스를 지향하거든요. 이제 그날 있었던 뉴스들을 좀 봐서 그중에 이제 어느 정도 뭐 투자할 만한 어떤 아이디어나 뭐 실적이 괜찮아질 만한 회사를 찾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은 이게 테마별 업종별로 뭐 레저나 여행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인데,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좀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? 과거 보험 업종이 먼저 한번 나온 적도 있었고, 그리고 이후에 또 금융주도 한번 나왔었다가,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레저 쪽 이런 업체들이 또 이제 종목이 상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조금은 이제 증시에서 아주 강하게 이제 또 영향을 이제 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렇게 업종별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혹시나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아마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. 이렇게 어떤 쪽을 맞추기가 보통 힘드니까 그냥 기업을 좀 잘 아시는 기업들이 있고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이 있으면 좀 보유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순환매식으로 이제 시세를 좀 낼 때 아마 기다리다 보면 그런 아마 차례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충격이 아직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. 이제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2분기 때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시장을 지금 좀 지켜보면서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먼저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
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급락을 좀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 뭐 기사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일 주석이 꽤 오랫동안 태양절부터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뭐 건강에 위험이 있다, 뭐 어디서는 사망설까지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, 그래서는 이제 그 기사에서는 아마도 이제 코로나 어떤 그런 거를 피해가지고 좀 뭐 원산에 지금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아마 피해서 조금 이제 평양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다, 뭐 아니면 뭐 치료를 받고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혹시나 이제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. 이제 김정은 체제가 만약에 이제 뭐냐 무슨 어떤 사태가 난다, 진짜 뭐 건강상 위협이 있어서 이제 어떤 통치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다, 그러면 뭐 제2인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북한이 좀 혼란이 올 수가 있고 좀 동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시장을 불확실성을 좀 크게 두각을 시키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전에 한번 보시면은 어,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아마 개인 매수가 좀 많이 이어지면서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붉은색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시는데 이게 거의 한 10시 좀 안 돼서 뉴스 나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김정은의 모습과 어떤 건강 위기설, 뭐 이런 북한 체제 위기설 이런 걸로 리스크가 좀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이 좀 급락하게 갑자기 하락하고, 그래도 장 마감할 때는 좀 하락이 크게 이어지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또 기사로 한번 보시면 또 트럼프가, 미국 대통령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제 김정은의 상태를 알고 있지만 알려줄 수는 없다. 지금 나는 머지않아서 알게 될 거다. 뭐 이런 뭐 좀 특이하죠.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뭔가 예, 두리뭉실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나는 계속 이 한국 시장을 혼란 속에 둘 거다,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 돼서, 그래서 지금 하나 우려되는 게 김정은 그 리스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단기적으로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체제가 다시 복구되거나 이럴 때까지, 아니면 또 뭐 건강하게 나오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국내 증시는 큰 무리 없이 또 그냥 별탈 없이 또 지나갈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게 혹시나 사태에 대비해서, 그리고 뭐 오늘 같은 장에도 이렇게 주가가 잠시 하락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좀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좀 그런 회사를 알고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기회 좀 약간 시장 불확실성으로 좀 회사와 상관없이 좀 떨어질 때는 좀 적극 매수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예, 역시 이제 2분기 때 이제 시작이 됐죠. 벌써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1월 말부터 아마 크게 부각돼서 중국에서 이제 설 연휴 때부터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한 만 3개월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죠. 뭐 여행도 안 가고 어디 밖에도 안 나가고 소비를 안 하니까.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아무래 주위부터 해서 뭐 두산, 현대 로템, 현대 일렉트릭, 그다음에 뭐 코롱 머티리얼, 뭐 이마트, LG 하우시스, 뭐 롯데푸드하고 부산주공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땅이나 어떤 뭐 그런 자산들을 팔고 있대요. 예. 그리고 대출을 받고 있다. 이제 회사채나 뭐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, 그 이유는 이제 회사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되죠. 예,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. 근데 당장 이렇게 이제 현금이 이제 마르고 있는 거죠. 뭐 돈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. 그래서 당장 이제 급한 불을 좀 끄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 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내다 파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조금씩 이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, 업종별로 좀 안 좋은 회사들, 그런 이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현금성 자산이죠. 예, 현금성 자산이 이 회사 그 유동 자산이라고 하거든요. 예, 유동 자산이 과연 아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회사 들어가셔서 회사에 과연 그런 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좀 돈이 아마 회사로 많이 안 들어와도 좀 버틸 수 있는 이 현금이 좀 있는지 이런 걸 보시고 좀 투자를 해야지 안전하거든요. 왜냐면은 회사가 확실히 돈이 없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산을 매각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겠죠. 예, 금리를 어느 정도 이자를 주고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이제 마련할 거고요.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서
뭐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뭐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. 이 모든 것이 투자자로서는 좋지 않죠. 자산이 팔리는 것과 그다음 자산을 팔아서 뭔가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운영 자금이 없어서 하는 거니까. 회사채가 있다 보면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유상 증자를 또 발행한다고 하면은 이 시가총액이 이게 주식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몫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더 희석이 될 테니까 주주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죠. 예,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꼭 투자하시는 기업에 기본적으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네이처셀 줄기세포 치료제 이제 임상을 신청했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회사 대표분이 이제 라정찬 회장이라고 하는데요. 지금 요 네이처셀이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1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이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뭐 이제 재판은 더 이어질 것 같고요. 그래서 우선은 이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서 회사가 이제 한숨 돌리고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줄기세포 이제 치료제 임상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과거 한번 이 대표분의 이력을 한번 보면은 RNL 바이오라고 해서 예전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이 바이오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. 여기도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뭐 난치병이나 치매 이런 걸 치료를 하는 것을 회사 목적으로 해서 세웠다 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1조까지 갔는데 상장 8년 후에는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네이처셀이 과거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좀 우려를 하는 소리가 좀 있고요. 그리고 이 RN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그때 이제 라정산 대표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 가지고 그 차익을 챙겼다라는 이제 한국거래소 감사 결과가 이제 실시됐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뭐 미공개 정보를 뭐 좋은 호재가 있다고 퍼뜨려서 본인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제 팔았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뭐 50억 정도를 뭐 현금화한 혐의를 받았다. 하고 뭐 또 홍콩에 뭐 조세 회피용 회사를 세우고 영업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며서 회사 돈 60억을 이체한 혐의도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뭐 일단 뭐 무혐의로 끝났으니까요. 또 열심히 지금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네이처셀을 세워서 신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과거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경영자 리스크라고 보면 되거든요. 어떤 경영자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라서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근데 과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로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 보시면 거의 뭐 한 6만 1,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거든요. 근데 지금 한 6분의 1로 줄어든 거죠. 한 11,000원 정도 하니까 이렇게 아주 급락해서 지금 만약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큰 피해를 지금 본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에서 지금 이제 줄기세포 이제 퇴행 관절염 줄기세포를 이제 미국의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얘기해요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승인을 받은 거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이제 의약품으로 허가 받을 때까지 그 통과 확률이 한 10%예요. 그러니까 높지 않거든요. 그리고 2상까지 통과하는 게 이제 30%, 3상은 이제 제일 통과하는 게 이제 50.8%로 돼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나오면 대박인데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거 10%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10기업 중에 9개 기업은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한번 또 이제 기사 나오고 또 보니까 오늘이죠. 이제 4월 28일 오늘 기업 설명회를 했더라고요. 아마 이런 거를 아마 이슈를 해가지고 뭐 이제 미국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기업 설명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주주들한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과거 이렇게 한번 좀 경영자 리스크가 있던 회사라서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. 뭐 물론 뭐 또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. 예. 그래서 회사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 뉴스에서 뭐 그런 경영자 리스크나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봐봤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보시면은 이게
이 왼쪽이 이제 가장 최근인데요. 이제 2019년 자료죠. 예. 25억 정도 이제 결손금이 이제 생긴 거죠. 근데 대신 뭐 2018년도 33억보다는 결손금이 이제 좀 줄어들긴 했죠. 이제 계속 결손금이 좀 해마다 줄어들긴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뭔가 비즈니스를 해서 누적된 이제 어떤 수익이 없다는 거거든요. 아직까지는 이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.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회사가 누적된 뭐 이익잉여금이 이제 마이너스라는 결손금이라는 그런 얘기고요. 근데 이런 거는 뭐 바이오 주식에서는 이제 흔한 경우죠.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신약이 이제 개발됐을 때 이제 그게 판매가 됐을 때 이제 엄청 회사가 이제 매출이 나오고 이제 또 마진율이 엄청 좋잖아요. 이런 바이오 주식들은, 예, 제약들은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투자하는 건데 뭐 이익 잉여금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보고, 근데 또 하나 보니까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게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채권 있고 그다음 대손 충당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매출채권은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내가 뭔가 어떤 뭐 회사에 물건을 팔면은 그 A라는 회사에 내가 물건을 팔았다고 하죠. 우리 회사가. 근데 우리 회사에 물건을 파는 게 매출이고 이제 매출 채권이죠. 이제 바로 현금을 주지 않고 이제 기간을 후에 이제 받게 되잖아요. 뭐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약정한 기간에 따라 돈을 받는데 이 대손 충당금은 이 어떤 우리가 이 받아야 되는 이 채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 회사가 문제 생겨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대손 충당으로는 이 회사는 결국은 우리가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이거를 명시를 해놓은 거죠. 아마도 못 받을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시한 건데,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 보면은 매출 채권 우리가 이제 매출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매출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35억이 되는데 대손 충당금 그 중에서 35억 중에서 우리가 한 뭐 여기 보시면 한 10억 정도를 거의 못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거의 한 29% 30% 가까이 되는데, 그러니까 내가 뭐 물건을 한마디로 뭐 내가 뭐 핸드폰을 만약 판다고 하죠. 내가 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파는데 10개를 팔면은 그 중에 3개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. 예.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 내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대손 충당금이 이제 크면 문제가 좀 되는 거겠죠, 회사가.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바이오 주식을 제가 솔직히 이제 투자를 거의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좀 이제 뭔가 예측이 잘 안 되고 좀 뭐 실적도 이제 신약이 개발되는 임상 통과에 따라서 거의 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 거의 투자를 많이 안 해봐서, 그래서 제가 다른 바이오 업체들하고 좀 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지금 상장 회사 중에 이제 헬릭스미스하고 HLB라는 이제 바이오 주식이 있거든요. 거기에선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일단 대손 충당금 내용 여기 있음이라고 되는데 제가 잘못 적었네. 이제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다른 이제 회사인 이제 헬릭스미스나 HLB는 똑같이 매출 채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로부터 돈을 못 받을 거를 확정하기 위한 대손 충당금은 안 잡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뭐 흔치는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대손 충당금이 크다는 거는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내가 이제 A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제 B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만약에 물건을 이렇게 보냈다 그래봐요. 아까처럼 이제 스마트폰을 한 이제 100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업체로부터 이제 돈을 못 받는 게 30%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업체는 뭐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비리적으로 만약 그렇게 생각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.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로 물건 나가는 거를 내가 좀 아는 회사로 되고 물건을 일부러 못 받는 거죠. 예, 물건값을 일부러 못 받고 이 회사는 그럼 물건을 어떤 이 대성 충당금을 발생시키는 이 회사는 그냥 무료로 이 제품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. 돈 지불 안 하고,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어떤 시장에서 판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물건을 어떻게 보면 빼돌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물론 여러 장치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긴 하겠지만, 그래서 이제 이런 대손 충당금이 좀 이제 높은 회사, 비율이 좀 높은 회사,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같은 업종으로 다른 업종을 봤을 때 다른 업종보다 이상하게 이쪽이 좀 대손 충당금 비율이 좀 높다라고 하면 좀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네이처셀은 좀 투자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과거에도 이제 어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회계상에도 약간은 이제 대손 충당금이 조금
있는 걸로 봐서 좀 안정적이진 못하거든요. 좀 예, 뭐 물론 이제 크게 오를 수는 있겠죠. 그래도 예, 그래도 이제 조심하는 게 좋겠죠. 좀 투자해서 또 손해를 보면 안 되시잖아요. 예,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. 예. 그래서 아마 좀 이 네이처셀은 좀 보수적이고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진짜 이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개발이나 이런 상황을 잘 알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교육업계 이제 온라인 교육 강화될 거라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온오프 요번에 이제 밖에 못 나오고 계약도 못 하고 대학교들은 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미국 회사 중에 이제 줌이라는 예, 티커 이제 GM이 이제 ZM이죠. ZM이라고 돼 있는 이제 줌이라는 회사가 이제 화상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든 이제 회사인데 그 회사 이제 주식도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그쪽 시장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화상회의 이런 시작으로 해서 뭐 페이스북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쪽을 많이 이제 시장을 보고서 사업을 이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교육업계가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치동에 무슨 좋은 학원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. 이제 그런 좀 좋은 학원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요번에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다 아마 돌려봤을 거고 이게 이제 큰 차이가 또 없다라고 얘기해요. 수업에서는 그렇게 큰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은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학생들은 뭐 자택에서도 수업 받을 수도 있고 또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어떤 좋은 어떤 뭐 학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 수업을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교육 업계가 이제 온라인 쪽 플랫폼을 가진 이제 교육 업계 뭐 그런 업체들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이번 기회로 증명이 됐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좀 한번 찾아봐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좀 들고요. 막 상장 회사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건 뭐 첨단 러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메가 MD 뭐 이런 데도 있죠. 그래서 온라인 쪽 좀 뭐 수업이나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은 뭐 장기로는 또 매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시장성을 더 늘렸다고 저는 이제 지역성을 탈피했다고 이제 보면 되니까요. 그래서 아무도 더 이제 크게 또 매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 들은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요. 그냥 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외출이 확실히 자제되니까 비타민 D가 결핍됐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저 혼자 혹시나 생각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많고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게 코로나가 좀 풀려도 좀 어떤 몸이 좀 약하고 이런 분들은 좀 나가는 걸 좀 꺼려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비타민 D를 복용을 하진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이 제약 업체들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. 뭐 제가 뭐 떠오르는 기업은 뭐 제약단 뭐 한미 같은데 한미약품 뭐 이런 데도 뭐 만들고 있으니까 뭐 그런 데들도 한번 뭐 이런 기사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뭐 중요한 게 있죠. 그 비타민 D 그 제약이 그 회사의 생각보다 매출 포션이라 그럴까요? 비중이 높지 않으면 뭐 회사에 큰 기여를 안 하는 거니까요. 그 비타민 D의 그 제약 약품이 좀 매출이 많은 좀 그런 회사면은 뭐 한번 투자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.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뭐 크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영상 준비했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매일은 제가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장에 나온 뉴스들 보고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조금씩 더 나눠볼 생각이고요. 예. 또, 또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예, 감사합니다.